오늘 저는 여러분께 카카오톡으로 여자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비법을 전부 공유하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기술이 발전하고 일과 삶의 바쁜 일상에 휩쓸리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직접 만나거나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성 간의 연결을 맺고 친해지기 위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 남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카카오톡으로 열심히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여자들이 전부 사라져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이 영상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랑 채팅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 뭐가 걱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꼭 시청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대화 방식에서 어딘가 엇나간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은 집중해서 이 영상을 봐주세요. 이상형을 만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하지만 먼저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만약 영상을 다 보고도 별로라고 생각되시면 언제든 구독을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카카오톡에서 여자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시작 멘트가 엄청난 한마디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포장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 첫인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카카오톡에서의 외모는 바로 프로필 사진입니다. 프로필 사진 하나만 바꿔도 여자가 당신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경우를 관찰해 본 결과 10명 중 8명은 적절한 프로필 사진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자의 관심을 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적절하지 않은 사진을 선택하면 대화가 시작부터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진을 선택하면 당신의 메시지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느껴질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본 사례 중에는 프로필 사진을 바꾼 뒤에 전 애인이나 대학 시절 좋아했던 여자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소한 디테일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프로필 사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전 애인이 멋진 프로필 사진이나 새로운 사진을 SNS에 올리면 은근히 찾아보고 약간 흔들렸던 적이 있지 않나요? 남자의 프로필 사진도 비슷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진을 올리는 게 좋은 인상을 줄까요? 가장 이상적인 프로필 사진은 신선하고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스타일을 담은 사진입니다. 셀카는 피하시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찍어보세요. 가능하다면 헤어스타일을 약간 바꿔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단지 매력적인 프로필 사진 한 장만으로도 당신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더 흥미로워질 수 있고 심지어 지금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바꾼 후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이 좋아하는 그녀와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또는 비슷한 플랫폼을 통해 그녀에게 메시지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팁을 공유해 드릴게요. 이 팁들은 효과적이니 자신있게 적용해보세요. 다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같은 학교 친구, 같은 회사 동료 또는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뚜렷한 이유 없이 접근한다면 그녀는 이 사람, 개인적인 이유로 나랑 친해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며 관계가 불편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보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라면 앱을 통해 작은 선물을 보내고 축하 메시지를 첨부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념일의 경우 그녀가 당신이 오직 그녀만을 위해 메시지를 보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세요. 마치 모든 친구들에게 공통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하며 그녀가 당신의 진짜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갑작스럽게 서울에 있어? 또는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도시 내 특정 장소를 선택해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녀가 아니, 난 서울에 없어라고 답하면 당신은 방금 너랑 닮은 사람을 봤어라고 답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메시지에 너무 빨리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즉각적으로 또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녀는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당신이 의도적으로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대화의 템포를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만약 그녀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메시지 속도를 약간 올려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간단히 다음에 우리 뭐 먹으러 가자 같은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녀가 가볍게 동의한다면 메시지를 멈추고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려보세요. 그 후 재미있는 음식점을 찾아 링크를 보내며 여기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이 전략은 그녀를 초조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텀이 반드시 이틀일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텀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그녀는 당신과의 대화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활용해 보세요. 그녀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물을 올렸을 때 그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세요. 예를 들어 그녀가 맛있는 음식을 올렸다면 이렇게 답해 보세요. 근데 우리 별로 안 친한데 스토리에 답장해도 괜찮을까? 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감함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너무 단순한 맛있겠다 같은 답장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피하세요. 대신 며칠 전 꿈에서 너 봤어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 깜빡했는데 내 스토리 보고 다시 기억났어. 이건 그녀가 당신이 일부러 접근하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핑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녀가 더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어 과도한 호감 표현이나 대놓고 작업하려는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한 후에는 여자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카카오톡에서 여자들이 당신을 차단해버릴 정도로 싫어하는 5가지 대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만 고쳐도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익십당하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과거에 저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촌스러운 메시지 스타일로 대화하던 남자였습니다. 솔직히 제 메시지 방식은 정말 별로였어요. 당시 제 연락처에 10명이 여자가 있었는데 메시지를 보내기만 하면 모두가 무시하거나 더 심하면 차단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연구하고 여자들이 싫어하는 대화 스타일을 고친 뒤에는 연락만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트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자와의 메시지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집중해서 제가 공유하는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여자들이 메시지 대화에서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고등학생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유치하거나 덜 성숙해 보이는 대화를 싫어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게 보이기 위해 오죠. 저러 같은 단어나 지나치게 줄임말을 쓰거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비속어를 넣곤 합니다. 여자들은 대개 성숙하고 믿음직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유치한 말투를 사용한다면 그녀는 금세 호감을 잃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로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맞춤법 실수입니다. 맞춤법을 자주 틀리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단어는 맞게 쓰더라도 기본적인 맞춤법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배우면 이런 실수를 영원히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로 문장을 끝냅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말이죠. 이런 표현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소심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하며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따라서 이런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은 정상적인 대화 방식이 아님을 이해하세요. 네 번째는 암시적이고 불편함을 주는 대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메시지 답장을 늦게 했을 때 많이 바빴나 봐 라고 하거나 그녀가 남자친구들과 놀고 있다고 하면 남자친구가 많아 보이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왜 이러지? 뭔가 유약하고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 같아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이 사람, 나중에 나를 엄청 구속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바로 연락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고 싶지 않다면 절대 이런 대화 방식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해되셨나요?
5번째는 오빠가 식의 대화입니다. 일부 남자들은 오빠가 이거 해줄게, 오빠가 알려줄게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웹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스타일을 흉내내곤 합니다. 그들은 이런 대화 방식이 멋지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당신은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허세에 빠져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진솔하고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그녀의 호감을 얻는 데 더 큰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것이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너무 과장되거나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또한 하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처럼 상대방의 이름을 지나치게 친근하고 부담스럽게 부르는 것도 여성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여성이 반존대, 존중과 친밀함 사이의 말투를 좋아한다고 들어서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쓰려고 하지만 이 역시 적절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보이려고 애쓰거나 특정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깔끔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언제나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당신이 평균적인 수준만 유지해도 이미 차별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를 고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성이 선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면 대부분 제 친구나 독자들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메시지 내용이 아니라 그녀와의 대화에서 편안한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입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적절히 보내고 적당한 시점에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지나치게 열정적이어서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녀의 메시지에 몇 초 안에 답장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얼핏 보기엔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친구들과 놀고 있다고 말했는데 당신이 뭐 먹고 있어? 재미있어? 친구 누구랑 있어? 같은 메시지를 5분마다 계속 보낸다고 해봅시다. 그녀는 분명히 답답하거나 귀찮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에 여유를 주고 멈출 줄 알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라고 말했다면 재미있게 놀아, 나중에 연락할게 처럼 가볍게 답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답변은 예의 바르면서도 당신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녀에게 매달리지 않는 당신의 모습은 분명 긍정적으로 비칠 것입니다. 하지만 멈출 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스타일도 흥미로워야 합니다. 여성들은 보통 재미있고 대화를 활기차게 만드는 남성과의 대화를 선호합니다. 반대로 차갑거나 너무 건조한 답변은 대화를 금세 지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나 지금 아파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괜찮아 라고 기계적으로 답한다면 관심을 표현한 것 같지만 전혀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조금 더 유머러스하게 접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약 사러 택시 잡았어. 5분만 기다려 라고 농담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 당신의 센스에 웃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농담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그것만으로도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약간의 유머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지어 이모티콘을 사용해 메시지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작은 이모티콘 하나가 때로는 당신의 메시지를 훨씬 매력적으로 만드는 양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삶 자체가 메시지의 매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의 삶이 지루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혀 없다면 그녀와의 대화가 어떻게 재미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남성들이 메시지에만 집착하며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붓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풍부하고 흥미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삶을 더 바쁘게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색다른 경험을 쌓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공유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메시지 역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목표가 분명하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사는 모습은 그녀의 눈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비칠 것입니다. 매력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별표 메시지 네트워크 별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 사람들과 동시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면 메시지 스킬이 향상될 뿐 아니라
당신이 바쁘고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나 자기 표현 면에서 모두 긍정적입니다. 여러 대화에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긴장감이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단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쏟지 않아도 되니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녀 역시 당신이 특정 사람에게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여성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사회적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데이팅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간의 모험심이 있다면 길에서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직접 말을 걸거나 연락처를 교환해 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메시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화를 어렵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다하더라도 익숙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별표 익십, 읽고 답장하지 않음, 별표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도 서두르거나 화를 내지 마세요. 특히 매력적인 여성들과 대화를 하거나 데이팅 앱에서 소통할 때 이런 일은 흔히 발생합니다. 그녀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당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단지 게임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빠? 나 왜 답장 안 해? 같은 문구는 오히려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고 흥미를 잃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똑똑, 거기 누구 있어요? 같은 유치한 농담도 그녀에게 당신이 어리숙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녀가 답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는 듯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예를 들어, 밥 먹었어? 처럼 가볍고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녀가 최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면 사진 진짜 예쁘다. 너가 찍은 거야? 같은 칭찬도 괜찮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부담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며 그녀와의 관계를 한층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가볍고 부담 없으며 그녀가 당황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절대 들키지 않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어렵고 자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 사람들과 친해지고 데이트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같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매주 3번씩 길거리에 나가 전화번호를 물어보곤 했어요. 어떤 날은 5, 10개의 번호를 얻기도 했죠. 하지만 아세요? 그렇게 많은 연락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혹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잘 풀리는 듯 보였지만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이틀 정도 지나면 대화가 이유 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저를 놀리며 제가 모든 기회를 망친다고 했습니다. 돌아보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너무 말을 신경 쓴 나머지 이상한 말을 너무 많이 했고 이로 인해 대화가 자연스러움을 잃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패 끝에 저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 제가 당신에게 공유하는 이 내용들은 바로 제가 과거의 많은 실수를 통해 배운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내용을 잘 듣고 적용한다면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9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매 순간 그녀를 감동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편안함과 흥미를 느끼게 하며 당신이 대화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며 모든 대화가 배우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기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차분함을 유지하면 점점 더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여자가 대화할 말을 찾기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히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이 카카오톡으로 그녀를 꼬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거나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잘 보내기만 하면 상대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익십을 당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메시지를 못 보내서가 아니라 실제 만남에서 충분히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할 만한 재미있는 주제가 있을까요? 그러나 사실 재미있는 주제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심리 테스트 같은 것을 이용해 대화를 시도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그런 걸 보내면 그녀가 와, 재미있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
이 사람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려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따라서 메시지만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 생각을 버리면 메시지를 보낼 때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둘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멈추세요. 대화할 주제가 없을 때는 더 이상 억지로 말을 이어가려 하지 마세요. 이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할 거리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너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 때 어른들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끊임없이 말을 걸려고 하지만 당신은 불편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그녀에게 성가신 어른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가벼운 대화만 나누고 딱 필요한 말만 하면서도 바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자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왜 답장을 안 하냐고 묻고 길고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서 당신에게 압박감을 주는 여자가 좋으신가요? 때로는 간단하고 편안한 메시지가 당신을 성숙하고 바쁜 삶을 사는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게 만듭니다. 다른 남자들이 그녀를 감동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때 당신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녀가 스스로 이 사람은 뭐가 특별한 걸까?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할 거리가 없을 때는 스스로에게 가하는 압박을 줄이세요. 모든 것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심지어 약간 무심한 태도로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유용한 8가지 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확인하면서 더 잘 이해해 보세요. 이 방법들만 실천해도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더 이상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빨리 인생의 반쪽을 찾길 바랍니다.